다음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고 포물선이 있고요. 두 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접할 때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세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매우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학교 시험에 아주 많이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접점의 좌표 두 점은 원도 y축 대칭이고 포물선도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접점 좌표도 y축 대칭일 겁니다. 두 점은 y좌표가 똑같을 겁니다. 네. 예은이 뭐에 꽂혔죠? 대박. 자, 너무 가까워서요. 네. 두 개. 네, 책 펴고 이제 공부할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하고 포물선이 공통으로 접할 때는 네. 공통 접선을 하나 일단 그려놓으려고요. 공통 접선을 갖다 그렸는데 파란색 선은 접한 접점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접점 좌표를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A, 2분의 1 A제. 네, 그럴까요? 근데 선생님 t를 더 좋아해서요. t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이 선의 기울기는 t요. 네,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가서 x가 나오니까 기울기는 x한테 t를 대입해서 기울기는 t입니다. 네. 근데 원의 접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접점의 좌표에서 접선과 수직인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네. 원에서의 접선이 나오면 반드시 접점의 좌표에서 접선과 수직인선은 꼭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t분의 1.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린 중학교 1학년 때 원과 접선의 관계를 배울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연결하면은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증명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에서 접선과 수직인선을 그어주면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선은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하면 빨간색 선을 구하고 싶습니다. 빨간색 선은 지나는 점은 t, 2분의 1 t제곱을 지나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기 때문에 빨간색 선이 이게 지금 빨간색 선이네요. 근데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0,3이요. 0,3 대입했습니다. x한테 0을 집어넣었더니 오른쪽은 1. 2항했더니 2분의 1 t제곱값이 2입니다. 따라 t제곱값은 4고요.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2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이 점 접점 좌표 오른쪽에 있는 점은? 2,2. 왼쪽에 있는 접점 좌표는? 마이너스 2. 그럼 우리는 결국 중심점 좌표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인가요? 네. 그래서 0,3하고의 거리만 재면 될 것 같습니다. x는 2칸 떨어져 있고 y는 1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누구라고요? 두. 또 풀어줄 게 번이죠? 쌤, 근데 기울기 어떻게 보였어요? 아, 기울기는 미분할 때 안 쳐다보더라고요. 어쩐지. 미분하면 x고요. x한테 t 대입했습니다. 아,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줄 게 번이죠? 66번. 밑에 거요. 65번으로 왔습니다. 중심점 좌표가 5,3인 원이 있고요. 그 원하고 곡선이 일사오면서 접할 때 접점의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5,3? 근데 포물선은 y축이 대칭축인데? 네. 포물선이 y축이 대칭인 포물선,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는 0,2가 꼭점인가요? 네. 근데 중심점 좌표 5,3인 원이 있어요. 중심이 5,3인 원이 일사오면서 원이 접합니다. 중심점 좌표는 5,3입니다. 그런데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사오면서 접할 때 접점 좌표 이 점 빨간색 점을 구하세요. 상이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포물선에서의 접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림 조금 못 그렸다. 어떡하지? 점의 위치를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접선의 값을 구한대요. 접점 좌표가 누군지 상의가 얘기해 볼래요? t라는 문자를 사용할까요?
널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지 마. 이게 중요한데. 뭐라고 상이 형 뭐라고요? 접점을 뭐라고 할 거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상이 형? 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프에 있는 점에서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임의점, 곡선에 있는 임의점을 적었습니다. 근데 상이야, 기울기가 누군지는 맞춰줄래 그러면? 수지.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상이야,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거든. 전 임의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근데 저기다 t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t가 t인 점에서의 기울기인 것 같습니다. 크게 들렸니? 맞니? 상이 지금 된 거 맞으세요? 네네. 네. 그런데 원 접선 반드시 접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인 선을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그 원의 중심을 지나요. 2분의 1t요. 기울기가. 조금만 아쉬움이 좀 남네요. T로 해가지고 해야지. T로 없애야지 말을 쓰게. 왜 수진이가 아니, 동생을 T분의 돌봐주고 언니 같은 게 있어? t분의 1. IT분의 1이라고요? 얘가 지나는 점은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를 지나고요. 기울기의 값 2t분의 1이라고요? 상이 된 거 맞으세요?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네, 5,3을 지납니다. 5,3대를 산수만 하면은 t의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66번이야. 66번이에요. 또 원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물선이 아니네. 3차함수네. 3차함수가 1,2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접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 좌표 누구지 모릅니다. 중심이 누구지 모르는데 0, 누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중심 좌표를 0,b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하는 점이 있으니까 접점 좌표에서 접선을 갖다 그렸습니다. 접점이 1,2라고요? 네. 근데 기울기는 당장 구할 수 있네요. 상하 기울기 누구예요? 방금 뭐 상하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기울기 뭐라고요? 기울기 뭐냐고요, 상이야? 상이야 이럴 수는 없어. 아니, 알아요. 수준이 숨 넘어가겠다. 상이야, 상이야 이거는 한 번 모르면 창피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해내야 되는데. 세제곱이야 세제곱. 3이요, 3. 네. 도함수의 값이 3x의 제곱이기 때문에 1대2 받는 셈의 값이 이 점이 x 앞에 1이니까 1대2 반게 3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문제를 뭘로 풀겠다고요? 이걸로 풀겠다고요? 네. 자, 수진아 그럼 기울기 누군데요? 마이너스 3분의 1.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선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0, b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3분의 1인가? 네. b의 값은? 3분의 7. 그럼 우리 지금 필요한 녀석은 반지름이 필요해요? 네. 1,2하고 거리를 재는데요? 네. 1,2하고 0,3분의 7의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x 뺐더니 1, y 뺐더니 3분의 1? 5분의 10. 네. 넓이가 몇이라고요? 5분의 10. 자, 말씀하세요. 기울기가요. 네. 저기는 t를 안 집어넣어요. 다시 한 번만 t를 아니, 저 점점이 나와 있잖아. 그 숫자로. 이건 몰랐다. 네. 근데, 상이 얘기해요, 빨리. 근데 아니, 잠시만요.
그럼 잠시만요. 접점이 나와 있으면 3t는 안 써요? 접점을 모르니까 t라고 잡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접점을 1,2가 접점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접점을 t라고 놓을 필요가 없고 문제 친절하게 한글로 써 있어. 1,2에서 접한다고. 그러니까 저 접점이 알고 있으니까 t라고 잡을 이유가 없죠. 모를 때만 t라고 잡습니다. 수진이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 접점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t제곱이라 쓰는데 저 숫자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3이라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번역이 좀 필요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t점을 아까는 접점을 가정을 한 거고 여기는 나와 있으니까 굳이 t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대답이 됐어요? 네. 네.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거 따로 따주세요. 수진 영상 하면서. 아니, 뭐 양광학원이라고 빼고 녹화가 올라가 있어. 남들이 보면은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썰 몇 번이죠? 71번이요. 70. 나 지금 생각해보면 동원고에 모든 급이라서 70. 따담을 일단 가서 상담 충분히 해보고 딴 데서 안 받아주면 다시 한 번만 문의해보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아, 뭔 소리예요? 70번이요. 70번. 70번. 오. 기물.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이차함수입니다. 자, 이차함수가 닫힌 구간 a하고 b 사이에서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로레 정리. 로레 정리는 네. fx가 프라임일 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 c의 값이 빵이 나오는 c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네. 로레 정리입니다. 로레 정리는 이걸 만족하는 c를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합니다. 네. 반드시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로레 정리를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빵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분에서 c대의 관계. 네. 그럼 도함수의 값이 누군데요? 그럼 공미분할 거죠? 네. 앞에 거 미분하면은 1. 그 1한테 뒤에 거 x-b를 곱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 거는 그냥 썼고요. 뒤에 거 미분해서 1이라고 썼습니다. 네. 저기다 cd번은 누군데요? 2C 많이. 네. 그때 c의 값이 누구예요? 2분의 A 플러스 B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그 다음 또 프라이얼 몇 번이죠? 그 아래 거요. 그 아래 거요. 그 아래 거는 다음 조건을 가지고서 문제에서 고르세요.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양변 2로 나누기 할까? F1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1 2로 나누기 하면은 분모가 2예요? 네. 2를 이렇게 해서도 이해하실까요? 네. 네. 이거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네. 이거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런 C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항상 꼭 있다. 이건 평균값 정리입니다.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있는 걸 찾으세요. 네. 근데 제일 첫 번째 거는 절대값 x-1이라고요? 첫 번째 거 그림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1. 네. 왼쪽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누구죠? 0. 0.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 0 될 때를 찾으라고 하는데 네. 접선의 기울기 이때 0인가? 네. 아니죠. 뾰족한 점은 미분이 불가능하죠. 7. 뾰족한 점, 불연속인 점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서는 미분했을 때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 마이너스 1이고요. 네. 이런 데 있는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입니다. 네. 절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올 때는 없습니다. 첫 번째 건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fx 값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1을 그리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왼쪽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그리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요건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네. 1보다 클 때는 3x 마이너스 1을 그리세요. 요걸 그리시래요. 네. 그런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1 대입하면 플러스 1.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값은 0. 0. 근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점 있어요? 아니요. 엄청 많아요. 이런 모든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에요. 이건 무수히 많아요. C가. 모르나 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y 값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해주세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이면 접선이 누군지 알죠? 네. 그게 F 프라임. 곡선이면 접선이 누군지 알죠? 직선은 예를 들어서 y는 3x-2가 있다면 이 선이잖아요. 네. 이거 미분하면 누군데요? 1. 어, 3. 네. 그럼 여기는 대박이다. 모든 x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다 3이라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아.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0입니다. 네.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C는 존재합니다. 요즘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건 그림이 위로 블록이고요. 1 대입했을 때 4, 2D, 마이너스 1 대입해서 4인가요? 네.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요. 1 대입한 것도 4,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4인데요. 둘 사이의 기울기는 빵입니다.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이 어디죠? 빵에서 그런가요? 네. 빵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C의 값은 빵으로 존재합니다. 요즘 자, 그 다음부터 풀기 몇 번이죠? 76번. 76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돼요. 네, 말씀하세요. 75번인데요. 75번, 76번. 상위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완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조용히는 살아있어요. 정말 열심히 듣고 있죠? 쌤 젤리 하나 먹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네. 왜 파라파 보고 저번에를 진짜 오늘 착한 척하는 날이에요? 자, F한테 1, 2, 1, 3, 2, 2, 마이너스 2, 5, 2 보면 3입니다. 근데 다항함수인데 옳은 걸 고르세요. 다항함수의 값이면 그림이 끊어져 있지 못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연속함수인데 점에다 일단 찍어보려고요. 다항함수가 1 대입했을 때 4라고요?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5 대입했을 때 4라고? 이렇다고요? 이 세 점을 지나는데 연결돼야 되잖아, 그림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는 x가 C1이라면 C1은 1과 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려나?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 저희 가려면 이으려면 아, 여기 1과 5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네. 그림을 어떻게 연결하든지 간에 한 번은 명하나. 그러네요. 한 번은 접선의 기울기 연대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첫 번째는 참이에요. 두 번째, 2하고 5 사이도 접선의 기울기 2가 되는 게 있나? 2하고 5 사이의 기울기는 몇인데? 2하고 5 사이는 기울기가 몇이냐고. 3칸 증가하면 6칸 증가했으니까 이 점선의 기울기가 2예요? 네. 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결하면. 네. 그럼 이것도 참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gx 값이 fx 플러스 6x라고 한다면 그럼 g한테 1 대입한 게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g한테 2 대입한 것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지한테 3대 2한 것도 누구야? 20. 네. 그런데 1과 2 사이에 기울기가 누구지? 1,10과 2,10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냐고요? 1. 1이에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영이에요. 아, 저건 x축의 평행이니까 기울기 0이죠. 그럼요. 기울기 0인데요. 기울기 0 나오 들어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 들어가는 C3가 있나요? 이 사이 그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다항함수를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얘도 참이네요. 일단 모두 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 근데요. 네, 왜 G3이 20이에요? 왜 G3이 22냐고요? 아, 잘못했네요. 잘못 구했어요. G5를 구했어야 되죠. 34. 34예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76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76번은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긴 한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문제긴 한데 어려워요. 이건 나올 때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틀리는 횟수가 보통 3번, 4번 반복하면은 시험에서 맞춰서 오는 편이에요. 네. 앞으로 3번, 4번 더 틀립시다. 아니 만약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설명해주면은 이해는 되는데 문제를 자기 손으로 풀기는 어려운 문제, 원래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냐? 주기가 8. 아닙니다. 아 이거 미쳤나봐. 네, 눈이 자꾸 뭔가 잠깐 네가 방금 얘기하신 건요. 지금 쌤 앞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가까워서 이게 머리 반대로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야지 주기가 8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두함수의 값은 x가 무한대로 가면 3에 가까워지고요. 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돼 있는데 네. 이걸 보고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 풀어야지라는 계획은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워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함수 fx의 값이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함수 fx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까요? 아니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네.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전제로 하거든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연속이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요.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할까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미분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그럴 때 얘가 이름이 뭐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름이 뭐예요? 5글자예요. 평균 변화율. 네, 지금 쓰고 있는 건 평균 변화율이죠? 네. 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은 x-4하고 x 플러스 4 사이에 이런 C의 값은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네. 이런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이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의 극한값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분모의 값은 누구예요? 계산했더니 8. 쌤 네. 진짜 앞자리여서 이렇다니까요. 핑계. 머리가 안 돌아가요. 분모의 값은 8이니까요. 문제가 지금 구하라는 극한값은 네. 이거한테 8배 한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군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면서요. 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나요? 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가나요? 네. 그러니까 c의 값도 가운데 있는 c의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는 거는 이걸 구하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사용해서 8배 하는 게 우리가 찾는 값이라는 걸 인지하세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건 3으로 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c가 무한대로 가도 이건 3으로 가거든요. 답이 24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오보라. 그래서 문제는 노란색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 풀 때 앞으로 꽤 많이 틀리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몇 번인가요? 70 거예요. 그 밑에 거요. 7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건 아닌데 상이양 네. 지난 시간에 몰라서 풀어드렸잖아 이거 개념센에서. 오늘 혹시 또 책 안 가져오시고 회사 일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타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했는지 상이 얘기해봐요. 세타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상이야? 나 욕해도 되죠? 이쯤 되면 욕해도 되는 거죠? 세타가 있으면은 그냥 막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랬어요? 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세타가 있으면 네. 단순 산수예요. 네. 상이가 모른다고 하니까 산수 한 번 더 해드립니다. 네. 상이가 이렇게 지난 뻥 치지 마요. 난 네가 못한다고 확신해요. 제가 못했는데요? 상이가 좀 됐잖아요. 바로 건들 거. 네, 했어요. 네. 도함수의 값은 산수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3x의 제곱입니다. 왼쪽은 a 플러스 h를 대입했습니다. a 플러스 h의 세제곱, a 대입했습니다. a의 세제곱, h 곱하기 도함수한테 대입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세타 h의 값을 대입해서 제곱하시라고요? 네. 자,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a의 세제곱, 3a 제곱 h. 근데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산수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3A 제곱 H. 네. 그럼요. 네. 알고 있었어요. 자, 산수 다 했습니다. 네. 소거될 수 있는 건 a에서 3층은 소거됩니다. 3A 3A 제곱 제곱 H. 네, 이것도 소거되고요. 없어요. 없어요? 네. h가 몇 개나 있는 거야? 두 개씩은 공통되나요? 네. a 두 개씩 네. 두 개씩은 지우려고요. h 양수니까요. 3a 플러스 H는 6A 세타 플러스 3세타 제곱 H. 근데 h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대요? 0으로. h 0으로 간대요. 2. 근데 문제가 그런 건 세타고 그러는데 네. 2분의 그냥 단순 세타 있으면 무조건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네. 근데 실은 이건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긴 한데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풀 겁니다. 네. 자, 그 다음부터 풀 몇 번이죠? 81번. 81번이요. 81번은 식이 분모값이 4가 2 빼기 마이너스 2라고 인식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4라고 하는 걸 2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왼쪽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2,f이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2,f-1이라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네. 오른쪽은 접선의 기울기. 네. 두 개가 똑같도록 가는 C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 존재하는지 구해보세요. 네. 첫 번째 거 그림 그렸습니다. x가 0보다 컸을 때는 X제곱.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x제곱. 2 대입하면 4인가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가요? 둘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죠? 예.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2라고 했어요. 선생님. 둘 사이의 기울기는 4칸 증가할 때 8칸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2입니다. 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번에 영상 보내주시면 꼭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민재가 코로나 환자가 되겠다 그러네. 자, 이때 기울기 값 2인가요? 네. 접선의 기울기 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두 군데나 그래요? 네. 네, 첫 번째 거는 있어요. 그런 C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존재해요.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이렇게 곡선 맞지. 뭔 소리 하는 거죠? 루트 제곱은 절대값인 거 알고 있죠? 네. 아 미치겠다. 네. 심지어 맞았어. 자, 이런 그림이라고요. 네. 마이너스 3보다 컸을 때는 x 플러스 3,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네.
근데 이 그림인데 상이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보고 있어요. 네, 눈만 뜨면 안 되죠. 이해도 하고 넘어가야죠. 하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1이요. 플러스 2 대입하면 누구라고요? 25. 5. 네. 바보들 잔치. 계산한 거예요. 계산한 네. 거 속으로. 자, 기울기 누구예요? 1이요. 도점사의 기울기 1이에요? 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많아요. 네, 접선의 기울기 1 나오는 건 몇 개 있어요? 졸라 많아요. 졸라 많아요. 접선의 기울기 여기 있는 건 모든 점이 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네. 네, 그런 C값 엄청 많아요. 세 번째는 저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위로 올라.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위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네. 절편값이 누구지? 2, 0, 1이 아니라 2컴마 4 아니야? 2컴마 4? 몰라 계산 안 했어. 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X가 0보다 클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죠. 네. X축하면은 점의 좌표 0하고 4죠. 네. 되신 거 맞죠? 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아줄 거죠? X를 통일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X를 편 물어보는데 X를 편. 마이너스 네, 0하고 마이너스 4죠. 네. 그런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4. 두 점 사이 기울기는요 0. 0.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0 될 때가 있어요? 여기는 뾰족한가요? 네. 뾰족할 때는 접선이 없습니다. 네. 그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다 했나요? 네. 근데 진짜 앞자리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 계산이 평균이야 평균. 서툴러져요? 평균? 자, 쪽수 얘기해 주세요. 네. 빨리 드세요, 하나. 오, 원래는? 풀어야 될 때 몇 번일까요? 이쪽이에요. 진짜요? 아, 네. 진로 나와야 돼요? 네. 10. 110조. 말한 걸 110. 110쪽부터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최고창비 수익값이 양수인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가 1차함수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은 1차함수, 2차함수도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은 최고창계수 양수인 2차함수, 3차함수의 거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고요. 4차함수도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들이 1차, 2차, 3차, 4차함수입니다. 네. 3차함수 중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번 접선의 기울기 빵 될 때가 있는 그래프도 존재하고요. 3차함수 중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만 있을 때도 있어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만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3차함수 중에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계속 그래프가 올라가기만 해서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는 다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4차함수의 그림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세 개 있을 때도 있고요. 4차함수의 그림은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2개 있을 때도 있어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번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1개만 있을 때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4참수 중에는 미분에서 빵되는 녀석의 값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참수의 종류들, 4참수의 종류들.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점 좌표를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을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남극할 때 그 극을 사용합니다. 이런 점은 극점이, 얘는 극점이 맞습니다. 얘도 극점이 맞고요. 얘도 극점이 맞습니다. 얘들은 극점이 아닙니다. 극점은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갔을 때가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올라가다 내려가면 이 점은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은 극소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극소점, 극소점, 극대점입니다. 그런데 이 점들의 y좌표는 극대값, y좌표가 극대값입니다.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가 극소값입니다. y좌표들은 극소값, 극소값, 극대값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길이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길이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이 점의 접선의 길이는 양수요. 접선의 길이의 양수면 그 점이 있는 부분은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의 양수면 그 그래프 이 점이 있는 부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선의 길이가 음수면 이 부분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길이의 양수면 증가, 접선의 길이가 음수면 감소, 접선의 길이의 양수면 다시 증가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원래 함수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점 좌표를 A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 좌표를 B라고 얘기한다면 A일 때 극대, B일 때 극소입니다. 네. 그런데 두 극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B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나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B부터 무한대까지는 그래프 fx는 증가합니다. 이걸 fx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fx의 값이 증가하는 증가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a부터 b까지는 감소하나요? 네. a부터 b까지를 감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범위에서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특정한 점에서 얘기하자면, 자, 이 점을 x좌표가 선생님이 C라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점에서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x가 C라고 하는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특정한 지점에서는 상태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네. 여기가 D라고 한다면 D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겠군요.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수학은 이 점에선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죠. 수학은 저기 있는 저 지점을 극점이라고 하고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편의상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뭐라고 말이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 매번 싫으니까 나는 편의상 당신들한테 정지 상태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네. 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부를 겁니다. 네. 딴 데 나가서 얘기하시면 창피합니다. 얘들아 정치성들해. 근데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양수고요.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저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네.
부동호 관계 있을 때는 조합으로 풀고요. 등호가 들어있으면 등호가 들어있으면 중복적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함수에게 수고할 때요. 완전 새롭나 봐요. 자, x1보다 x2의 값이 더 큰 값입니다. 큰 값을 대입하면 함수 값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증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으면 그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하지만 부동호방이 바뀌면 감소함수입니다. 단지 이걸 보고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의미만 알릴 수 있으면 되고요. 네. 이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챕터는 미분의 사용보다 크면 증가 상태 있고요. 미분의 사용보다 작으면 감소 상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미분의 사용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판단할 겁니다. 밑에 보면 증가함수라는 표현이 있네요. 증가함수는 정의역에서 내려간 적이 없으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정의역에서 올라간 적이 없으면 감소함수라고 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 y의 값이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네. 무리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죠?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커졌다가 정의역인가요? 네. 저 무리함수의 그림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림이 내려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정의역이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가 정의역인데 그 정의역에서 그림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그림을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네. 직선은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입니다. 네. 하지만 포물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물선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지 못하죠. 네. 네, 이런 건 증가함수도 감소함수도 아닙니다. 증가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서 항상 내려간 적이 없는 상태면 증가함수고요. 항상 내려가기만 하면 감소함수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증가함수고요. 말씀하세요. 근데요. 네, 그 포물선에서요. 네. 범위가 있으면요. 그렇죠. 범위를 제한한 정의역에서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 만약에 포물선이 y는 x의 제곱인데 정의역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정의역에서는 증가함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분에서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미분에서 0보다 작으면 감소합니다. 네. 왜요? 그런데 이거 약간 특이하네? fx 값이 증가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에서 0보다 큰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쌤이 그림 이렇게 그려볼게요.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접선의 기울기 빵입니다. 자, 이 함수는 증가함수인가요? 쌤이 아까 증가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라고. 네. 내려간 적 있어요? 내려간 적 있어요? 내려간 적 없잖아요. 없네요. 네. 내려간 적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기만 해요. 네. 네. 자, 선생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내려간 적 있어요? 아니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긴 해요. 네. 하지만 내려간 적이 없죠. 이건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네.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네. 녀석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네. 중간에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이 있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네. 내려간 점만 없으면 돼요. 네. 그래서 미분에서 0보다 작지만 않으면, 즉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하면 증가합니다. 네. 이런 거 맞으세요?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증가함수를 조사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3차 함수의 값은 미분했더니 빵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빵 되는 게 몇 개 있죠? 네, 빵 되는 게 2개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다는 말은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층에서 양수예요? 네. 3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2개 있어요. 이때가 x가 빵이고요. 이때가 x가
이란 얘기죠? 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2부터 무한대까지는 친구예요. 이게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네. 이 범위에서는 증가합니다. 네. 하지만 0부터 2까지는 감소하나요? 네. 0부터 2까지는 감소합니다. 얘는 닫힌 구간으로 써놨어? 얘는 지금 닫힌 구간으로 써놨잖아. 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점 좌표가 어떤 점이라고요? 무슨 상태에 있다고? 네. 고등학교 수학은 증가하는 범위나 감소하는 범위에 여러 개의 교과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는 뭐 천재도 있고 뭐 신사고도 있고 많잖아. 출판사마다 증가하는 범위에 정지 상태는 점을 포함시키는 책도 있고요. 포함시키지 않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사고라는 책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고라는 책은 여기에다가 지금 등호를 넣고 있다고요? 네. 이건 닫힌 구간이라는 얘기고요. 등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책들은 등호를 안 넣기도 합니다. 네. 근데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에서 증가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미분에서 빵 나온 걸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x의 제곱. 빵 나온 값이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누구 있죠? 3일. 근데 지금 3차함수의 값은 최고점 계수 음수 아닌가요? 네. 최고점 계수가 음수면은 오른쪽 밑에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미분에서 빵 되는 건 두 개 있다고요? 1이랑 3 아니에요? 아, 1하고 3이었나요? 네. 그럼 증가하는 건 어디서 증가하죠? 1부터 3. 1부터 3까지인데 이 책은 이렇게 쓰라고 하네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건 어디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부터 3부터 네. 이때는 감소인가요? 네. 그 다음 거 유치해서 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미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미분에서 0이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미분에서 0보다 작지만 하면 됩니다. 네. 상위 눈이 충혈됐어요.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0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사용했습니다. 2의 넌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3의 2를 제곱한다는 소리. 네. a 곱하기 4a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0에서 4분의 3.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는데 네. 첫 번째 거는 모든 실수니까 문제가 쉬웠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쉬운 문제였다면 네. 지금은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감소하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럼 최고참 계수의 값이 양수인가요? 네. 최고참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함수군요. 네. 근데 1부터 3까지가 0부터 3까지가 이 파란색이면 0부터 3까지는 감소하는 거 맞아요? 0부터 3까지 보면서 감소하죠. 이 파란색이면. 네. 하지만 빨간색처럼 0부터 3까지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 극점부터 여기 극점까지가 0부터 3까지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의 범위에서도 감소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0의 값은 파란색에도 되고 0부터 3까지 파란색에도 되고 빨간색에도 상관없나요? 네. 그런데 미분하면 몇 차 함수죠? 3의 미분하면 2차 함수인가요? 네. 써볼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어디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그런데 이 극점 좌표는 미분에서 빵일 때 극점이라고요? 네.
아래로 블록인데 미분에서 빵 나올 때가 빨간색이라고요? 네. 이 극점 좌표는 미분에서 빵 나올 때라고요? 네. 이게 빵 나올 때가 극점이라고요?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0부터 3까지가 여기서도 괜찮다고요? 네. 네. 0부터 3까지가 여기서도 괜찮다고요? 네. 네. 그렇다면 파란색이 0부터 3까지면 0부터 3까지가 음수인 거야? 네. 도함수의 값이? 네. 0부터 3까지 음수. 그런데 지금은 빨간색이 0부터 3까지면 요거라고?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파란색이면 0 대입한 값이 어떻다고요? 음수요. 네. 파란색이면 3 대입한 게 뭐라고요? 음수요. 근데 빨간색이면 0 대입한 게 누구예요? 0이요. 빨간색이면 0 대입하면 0이에요? 네. 빨간색이면 3 대입한 것도 0이에요? 아, 이렇게 네. 되면 되는 것 같은데? 파란색이면 0을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고요. 빨간색이면 0 대입한 값이 0이고요. 파란색이면 3 대입한 게 음수값이고요. 빨간색이면 3 대입한 게 빵이네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돼서 0부터 3까지는 감소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에요. 문제 풀 때 기억에서 푸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풀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미분한 건 지금 수준이 이해 덜 됐어요. 빵 대입했습니다. 도함수한테 빵 대입했더니 A. 도함수한테 3 대입했더니 27 빼기 36? 마이너스 29. A가 0보다 작습니다. 9보다 작습니다. 공통점이 누구죠? 0. 네, 이게 답이에요. 음.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지금 풀어준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풀 때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극대극소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가다 올라갔을 때가 극대극소라고 칭했었나요? 네. 자, 극대극소부터는 쉬었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네. 3차원수 그림 어떻게 그려요? 방금 전에 꼬불꼬불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네. 최대 촬영 양수일 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끔. 이렇게 하고 네. 음수일 때는 네. 네. 아, 그러면 4차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선생님. 네. 저희 학생분은 자, 극대극소에 대해서 좀 어렵게 설명을 좀 잠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극대극소는 남극 북극할 때 그 극을 쓰지 않습니다. 네. 네. 실은 한글은 극자 똑같고 한자도 극자 똑같거든요. 네. 영어가 달라요. 오. 영어는 알고 싶지 않은데. 북극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보시기. D. 하도 오래 뭐지? 스펠이 뭐지? 널스. 이거야? 네. 맞죠? 맞아? 진짜 북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맞아? 뭐. 노스페이스? 이거 맞아? 저거. 아닐 것 같은데? 니네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극은 포를 쓰거든, 포를. 네. 아, 그건 알아요. 네. 그런데 극대라고 할 때 극대는 이걸 사용해요. 이퀄. 맥시멈.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다릅니다. 네. 하지만 한자는 똑같이 써요. 한자하고 한글은 똑같이 쓰는 바람에 착각이 좀 발생해요. 지구가 있을 때 여기가 북극이잖아요. 네. 근데 북극이라는 개념을 그래프에서 적용하면 북극 같은 거네? 남극 같은 거네? 북극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영어가 다릅니다. 노컬맥스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인 부분적인
일부분의 범위 봤을 때 이 정도 범위에서 봤을 때도 최대값은 여기에요? 그럼 범위를 확장해도 최대값은 여기에요?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 그게 극대입니다. 음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 좀 범위를 확장시켜도 최소값은 다 여기죠. 네. 내 말이 되시나요? 네. 여기도 극대고요. 이건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네. 미분 불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은 여기에요? 네. 내 말 이해되시나요?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이 극대 극소입니다. 네. 설령 미분이 불가능할지라도 극대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 점은 극대점이 맞습니다. 뾰족하지만 이 점도 극대점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이니까요. 불연속이어도 이 범위에서 보든 좀 넓은 범위에서 보든 최대값은 여기인가요? 네. 여기도 극대값이 맞습니다. 극대값은 다해서 3개 있습니다. 극소값은 다해서 3개 있나요? 네. 불연속이어도 뾰족해도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뾰족해도 미분이 불가능한데 설령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챕터 이름이 다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다항함수는 뾰족하거나 불연속일 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항함수는 불연속이거나 뾰족할 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항함수는 극대극소가 미분에서 빵 나왔을 때가 극대극소가 존재합니다. 미분에서 빵 나왔을 때가 극대극소가 존재합니다. 다항함수는. 네. 근데 다항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다항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오는 점이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 빵 나오는 점이 두 군데입니다. 하지만 얘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값이죠. 네. 이건 극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극대가 아닙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이 이게 아니죠. 네. 이 점은 극대극소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올라가다 내려왔지만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니까 이건 극점이 아닙니다. 네. 다항함수는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이 극점이 될 수 후보들인 거고 정말 극점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에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예요? 네.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잖아요. 네. 좌우에서 도함수의 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인가요? 네. 미분에서 빵이라고 해서 다 극점은 아닙니다. 좌우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플러스에다 또 플러스면은 그건 극점이 아닙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극값과 미분계수 방금 전에 선생님이 미분에서 빵 나왔을 때가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항함수는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분이 가능한 점은 뾰족하지도 않고 뾰족하지도 않고 불연속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 a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a에서 연속이고 a에서 뾰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극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다항함수는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는 0이에요. 이제부터 문제 풀어봅니다.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항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3차함수가 최고차함수의 양수인가요? 네. 최고차함수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3차함수겠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극대값도 가지고요. 극소값도 같습니다. 그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뭐라고요?
3에서 극소값을 가진데 3을 갖다 대입한 값은 누구지 모른다고요? 네. 우리 이게 궁금합니다. 3을 대입하고 싶다면 A, B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네. A, B 값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분에서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빵이라고 놓은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 네. 마이너스 1이 극점이고 3에서 극점이기 때문에 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0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그럼 근각의 관계를 통해서 A하고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두 분의 합의값은 2분의 3, 3분의 2.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자, 이 녀석의 합의값은 2인가요? 네. A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예은이 누가 갑자기 정지 상태 있죠? 아, 그냥 보고 있었어요. 네.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구죠? 3분의 B요. 두 분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3입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럼 fx 알았습니다, 이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 C를 어떻게 구하냐?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하면 20이라고? 네. 먼저 마이너스 1로 C를 구해야 됩니다. 5 플러스 그래, 5 플러스 C네요. 네. 5 플러스 C의 값이 20입니다. 15. 거기다 3 대입하세요.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12.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상이야, 눈 뜨고 지금 집중해서 정확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딴 생각이 머릿속에 잔연히 들어간 거 아니죠? 네. 미분가능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에서 빵이었을 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극값이 됩니다. 왜 도함수의 부호가 양해성으로 바뀌어야지 극대라고 얘기하지? 자,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게 도함수인데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할게요. 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서 양이라는 얘기죠?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점의 y좌표가 양수, 이 점의 y좌표가 음수, 이 점의 y좌표가 양수인가요? 네. 선생님이 지금 도함수의 부호를 얘기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 네. 그렇다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이 최고참계수 양수라는 얘기네요. 도함수가 2차 함수네요.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예요? 네. 네. 근데 알파에서 빵이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네. 베타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이에요? 네.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해성으로 바뀌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해성으로 바뀌면 극대라고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해성으로 바뀌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해성으로 바뀌면 그때는 극소라고요? 네. 네. 도함수의 부호가 양해성으로 바뀔 때가 극대, 음해성으로 바뀔 때가 극소. 부호가 안 바뀌면 극점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부호는 음이었다 양인가요? 네. 그럼 원래 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4점.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음이면 감소하다가 이쯤에서 증가했으면 좋겠구만. 잠시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또 감소하다가 이제 올라간다고요? 네. 그런데 이 점은 극점인가요? 내려가다 올라갔으니까 극소점이네요. 네. 이 점은 극점인가요? 아니요. 도함수의 부호가 좌우에서 안 바뀌었네요. 네. 네. 극점이 아닙니다.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해상으로 바뀌면 극소점입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얘는 도함수라고 얘기하네요. 도함수인데 fx가 극대값을 가진 x를 구하래요. 도함수의 부호는 음이었다가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양이 되는 게 도함수의 부호네요. 네. 지금 혹시 도함수의 부호를 헷갈릴까봐 걱정스러워요. 도함수의 부호는 x축 밑에 있으면 음수, x축 위에 있으면 양수입니다. 네. 그럼 원래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까지는 내려가요? 네. a부터 c까지는 올라가요. 올라가요. c부터는 d까지, c부터 e까지는 내려가요. 내려가요. 2부터는 올라가요. 이게 fx입니다. 네. 문제가 요구한 건 극대값을 가진 x를 구하래요? 네. 극대값을 가진 x가 뭐라고요? 극대값을 가진 x가 c라고요? 네. 네. 하지만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생각하지 않아도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뀔 때가 극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하고 e에서는 음의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극소인 거죠? 이 문제의 답은 C였습니다. 네. 수진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요, 지금? 네. 자, 근데요. 네. 그림 그리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 언제인지는 아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큼 내려가는지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A를 대입한 함수값, C를 대입한 함수값, E를 대입한 함수값이 누군지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개형. 개 같은 그림.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왜냐면 극대극소만 파악하면 되지 그래프의 정확한 그림은 지금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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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밑에 네. 그림으로 그때 밑에 그림을 그런 그린 거예요? 그 그림 그다음 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C가 그때라는 걸 구한 거예요. 그림을 구태 안 그려도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뀌면 극대인 거 알고 있는데 네. 내가 눈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린 거예요. 네. 네. 꼭 문제 풀 때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 파트부터는 이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진간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진간표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한 5등급 이하의 설명을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학이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차원에서 하는 게 진간표입니다. 5등급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네, 일반적인 레벨의 친구들은 진간표는 문제풀 속도를 떨어뜨리는 일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진간표는 보통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진간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사가 진솔한. 야, 한국사 5등급 이거 아니야? 너가 죄가 야, 아니에요? 한국사 어떻게 5등급 받아요? 안 외웠으니까 5등급 받아줘. 야, 한국사 어렸을 때부터 책만 읽으면 대부분 다 잘하지 않나요? 뭘 역사책을 야. 만들어가지고. 드라마 많이 봐도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야? 드라마 안 봐요. 아, 그러면 네가 본 웹툰에서 역사교육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냐고. 너는 진짜 서양중만 다르니까 그러잖아. 미친 거 아니야? 사람같이 소리가 올 때.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그림에서 극값을 구하시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실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극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쌤은 일단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x. 네. 자, 4로 묶었습니다. 아, 네. 등급 다 뭐냐고. 자, 빵 나오는 색깔을 먼저 구했습니다. 0, 1, 2. 자, 그러면 일단은 증간표라고 하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네. 쌤 증간표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너 왜 문제 풀 때 증간표 안 그렸어?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요? 한결 듣고 한결 흘리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x를 쓰고요. 두 번째는 도함수를 쓰고요. 세 번째는 fx를 쓸 겁니다. 나는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게 언제 빵 나온지 알고 있습니다. 0, 1, 2였을 때 도함수가 빵이라고요? 네. 0보다 작은 걸 대입하고 0과 1 사이 있는 숫자, 1과 2 사이 있는 숫자, 2보다 큰 숫자들을 대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0과 1,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부호를 알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가요? 네.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0과 1 사이 있는 걸 집어넣게 되면은 양수, 음수니까 양수가 도함수가? 네. 근데 1과 2 사이 있는 걸 집어넣게 되면은 양수, 음수니까 음수예요? 네. 2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셋 다 모두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림은 도함수의 값이 음수면 그래프는 감소하고요. 양수면 증가, 감소, 증가. 근데 0대 2반 함수값은 0대 2반 fx한테 0대 2반 거는 f한테 0대 2반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f한테 1 대입하면 누구지? 0. f한테 2 대입했습니다. 16. 마이너스 32? 16. 마이너스.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리세요. 그림을 그렸더니 점 몇 개 찍어보고 있습니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빵,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네. 이때까지는 감소, 이때까지는 증가, 이때부터는 감소, 이때부터는 증가라고요? 네. 네.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빵인가요? 네. 보통 y절편은 꼭 써주는 편인데 그래프 그리면 y절편값 이미 알고 있네요. 네. 근데 문제는 선생님 이게 너무 싫어요. 이게 애들이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머리를 더 안 쓰게 되거든요. 산수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고 정확하게 머리를 안 쓰는 편이어서 선생님이 이걸 아주 싫어해요. 증가표는 사용하지 맙시다. 네. 대신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요. 도함수가 몇 차 함수라고요? 3차. 도함수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빵 나올 때가 언제라고요? 0, 1, 2에서 빵 나와요. 도함수의 부호가 x축 밑에 있으면 음수, x축 위에 있으면 양수예요? 네. 그러면 0까지는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1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그러면 여기다 점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빵,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또 x축은 여기 있다는 얘기인가? 네. y축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네.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구하는 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습니다. 네. 증가표를 그리게 되면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증가표 없이 앞으로는 영원히 증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증가표가 뭐죠? 라는 얘기 나중에 하실 것 같아요. 증가표는 방금 봤던 게 증가표고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4차 함수가 최고차함수 음수입니다. 오른쪽 끝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네. 4차, 차수는 이게 차수예요. 1차, 2차, 3차, 4차.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했습니다. 아, 그 전에 요거 얘기하네. 극값을 걸라고 했잖아. 네. 극값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극값이라고 합니다. 네. 극대값은 0, 극소값은 마이너스 1. 극소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극대값은 0, 극소값은 마이너스 1, 극소값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극소값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극대 극소값은. 네. 자,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입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로 묶었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조립제법이 필요하네요. 1빵 마이너스 3 플러스 2 1로 하면 되겠죠? 네. 1로 했더니 마이너스 이 식이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건가요?
수진이가 뇌세포가 정지 상태인 게 확실합니다. 네,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네. 상이 기분이 뭔가 언짢은 것 같아요. 지금 화난 사람 같아요. 남자친구한테 뭘 까였다가 고백했다가 까인 사람 보신 것 같아요. 기분 괜찮은데. 아, 기분 괜찮아요? 네. 네, 눈빛이 뭔가 남친한테 까인 것 같은 느낌. 쌤은 고백했다가 까여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까이지 않을 여자애들한테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주인아 빨리 박수 쳐. 아, 정말 재밌어. 자, 도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는데 최고창기에서 음수인 3차함수가 도함수네요. 네. 최고창기에서 음수인 3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나요? 네. 그런데 x축과 만나는 빵 되는 값이 2라고? 마이너스 2? 네.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네. 완전 제곱식이면 x축에서 접해야 되거든. 1에서는 접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는 그래프랑 만나기만 해야 됩니다. 그럼 x축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가 x축이라는 얘기인가요? 마이너스 2에서는 만났으면 좋겠고요. 1에서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네. 여기가 되신 거 맞나요? 수진아 한 박자 쉬지 말고 바로 이해되는 눈빛 좀 지어주면 안 될까요? 이해 안 됐으면 말을 하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포물선 그림을 그릴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거 어떻게 그려요? 꼭지점이 1,0인 위로 그리는 거 그래요? 네. 완전 제곱식이면 접하지 않아요? 네. 중근이니까 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완전 제곱식이 빵 나오니까 1에서 접해야 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해했어요. 완전 제곱식에서는 접해야 됩니다. 1에서는 접해야 됩니다. 네. 홀수차였을 때는 관통해야 돼요, 그래프를. x축이랑 관통되어집니다. 네. 자, 이 그림인데요. 이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최고층계수가 음수인, 최고층계수 음수인 도함수를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2까지는 그래프가 올라와요.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내려가요. 쭉. 내려가다가 또. 또 내려간다고요? 네. 이게 우리가 찾는 fx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점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한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14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면 14입니다. 네. 그 다음은 뭐 대입하라고요? 1 1 대입했습니다. 이 정도 암산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럼 훨씬 위아래로 길쭉해야 되겠네? 네. 이 점표가 1,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럼 x축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지. x축은 약간 여기쯤에 있을까요? 네. y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칸 옆에. 아, 0 대입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그럼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충 이거 마이너스 11을 옮깁시다. 네. 네. 그림을 다시 옮겨서 조금 더 이쁘게 그리면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네. 극값은 누구죠? 마이너스. 극값은 극점의 y좌표 극값입니다. 14가 극대값, 극값입니다. 네. 되신 거 맞아요? 네. 마이너스 13은 극값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올라가다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내려가다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태워봐요. 아니면 내가 이 말이 너무 많아, 얘가. 말이 많아서 선생님이 줄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이 되게 2페이지나 너무 많은 걸 하려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학원에 공군 사관학교 사람 다녀요? 공부 작은 학교 사람. 공군 상황. 공군 사관학교 다니는 사람, 갈 사람이 다니냐고? 아까 뭔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
공사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등급 높아요? 공사는 커트라인이 되게 높아요. 엄청 높죠, 사람. 맞아요. 근데 지금 포기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해피는 거꾸로 들었네, 멍청하게. 써보주니까고 분필들을. 자,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네. 오늘 남은 시간이 애매해서 4차 함수는 오늘 못할 것 같고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건 최고창교수 양수죠. 네.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의 종류 아까 설명했었는데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 네. 그 다음에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세 가지만 최고창교수 양수인 3차 함수입니다. 네.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올 때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 빵이죠. 네.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 빵이죠. 네.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 빵입니다. 네.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 그렸을 때 접선이 빵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온다는 말은 도함수가 빵인 거죠. 네.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게 몇 개씩 있죠? 두 개요. 이건 몇 개 있어요? 한 얘는 빵 개 있나요? 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극값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가 극값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개 중에서 몇 개나? 첫 번째 거 하나? 네. 첫 번째 거 하나는 극값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미분에서 빵인 점이 있긴 하지만 아니. 저 점은 극값이 아니에요? 네. 네, 극값을 가지는 건 제 왼쪽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극값을 갖는 경우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극값이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극값이 근이 한 개거나 근이 없으면 극값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전 2차 방정식이네요. 2차 방정식이 근이 두 개려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다? 크다. 네, 이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죠? 네. 하지만 극값이 없으려면은 판별식이 극값이 0이요. 없으려면 이때는 판별식이 아, 0이고요. 0보다 이때 작아요. 0보다 작죠? 네. 그래서 작아요. 이러면은 극값이 없습니다. 오호. 그런데 문제를 이 밑에 거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요. 네.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세 개 그림 그려서 세 개 그림 그려보니까 뭐가 극값이 있네? 뭐가 극값이 없네? 그러니까 나 이렇게 풀어야지. 매번 풀 때 이렇게 푸셔야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풀 수 있습니다. 네.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 외우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이런 거 세세하게 다 못 외워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림을 그려서 그때부터 생각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이게 미분한 녀석인데 네. 방금 막 설명했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몇 개 있다고요? 빵 되는 x의 값이 서로는 두 개였을 때가 그 값이 존재한다고요? 네.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합니다. 판별식을 적용했습니다. 2제곱 마이너스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그 값을 가진다고요? 네. 해가 뭐죠? 이게 저 부등식의 해인가요? 네. 그렇다면 그 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 뭐겠어요? 안 반대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사이 있으면 그 값이 없겠죠? 네. 4차 함수와 극대값을 가질 조건까지 설명할 시간이 현재 시간이 10분이나 있어요. 아. 밑에 것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밑에 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4차 함수는 최고창계수 양수인 4차 함수죠. 네. 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4차 함수의 종류는 다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4차 함수의 종류는 다 해서 4가지가 있고요. 지금 최고창계수 양수인 거죠. 네.
4차함수 그래프 중에는 이렇게 생긴 4차함수도 있고요. 4차함수 그래프의 종류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네. 또 4차함수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미분에서 빵 나온 게 몇 개인지 확인해 봅시다. 네. 접선의 길이가 빵인 거는 첫 번째 거는 접선의 길이 빵인 거 3개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건 접선의 길이 빵인 게 2개 있습니다. 세 번째 건 접선의 길이 빵인 거 하나 있고요. 네 번째 건 접선의 길이 빵인 거 1개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극값이 다 존재합니다. 이건 극값이 몇 개 있어요? 3개요. 이건 극값 몇 개 있어요? 하나요. 이건요. 하나요. 하나요. 근데 4개 다 극값이 있긴 있어. 네. 그런데 극소값들은 다 있는데 극대값을 가지는 건 누가 극대값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첫 번째 거. 거. 아, 첫 번째 것만 극대값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미분해가지고 빵 나오는 x가 몇 개라고요? 3개요. 네, 서로 다른 3개 있고요. 2개. 2개고요. 하나. 근데 첫 번째 것만이 오로지 극대값을 가지는 건 첫 번째 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려면 미분했을 때 근이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야 돼. 네. 그런데 극대값이 없으려면은 미분에서 빵 되는 건 2개가 1개여야 된다고? 네. 네. 근데 극대값이 없을 때 문제, 극대값 있을 때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문제는 이거는 서로 다른 근이 3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이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죠? 3차요. 3차 방정식이죠. 네. 4차를 미분했으니까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어. 네.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극대값을 가질 문제라고 되어 있으면 전 문제처럼 극대값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로 풀면 돼. 네. 하지만 문제가 극대값이 없을 때라고 출제하면 우리는 극대값이 있을 때로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거에 여집합을 다루려고 얘기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거 2개일 때, 1개일 때, 1개일 때 4번 생각하는 건 복잡해. 네.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질 쪽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네. 극대값의 여집합이 극대값이 없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3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쉬워. 판별식만 쓰면 되니까. 네. 하지만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없다고. 3차식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번 풀어줄 때마다 색깔을 바꿔서 강조를 하는데요. 애들은 항상 흘려들어요. 네.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4x 세제곱 12x 제곱 8이 자, 이게 어떤 면을 가지면 좋겠다고요? 근데 판별식이 없어요. 우리의 바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판별식이 없어. 묶어줄 수 있나? 마이너스 3x 네. 아, 이 3차 방정식은 네. 이미 근이 0이 이미 하나의 근이에요. 네. 우리의 바람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크다. 여기서 얻어진 근이 아닌 네. 다른 두 근을 더 얻어야지만 근이 3개겠네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뭘 만족해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크다.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요? 네. 이거에 판별식 적용했으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요. 네. 그런데 0이 근이 되면 안 된다고요? 네. 네. 그 마이너스 이게 이거 여기는 안 되지. 오, 훌륭해요.
너는 뭔 생각하셨어요? 이상한 생각했어요. 0이 근이면 네. x한테 0을 집어넣었을 때 네.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네. 0이 근이 안 되려면 0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0을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한 게 2라고요? 네. 그 값이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럼 1번, 2번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네. A의 값은 8분의 9보다 작다. A는 8분의 9보다 작지만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네. 이렇게 답을 써야 됩니다. 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극대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면 네. 답을 뭐라고 쓸까요? A가 0보다 이렇지 않을 때가 극대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집에 가서 극대값 가질 조건까지 숙제를 해야 되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